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는 면역 기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질환에 걸리거나 악화할 수 있어 특히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면역력 회복과 질병 예방을 위해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안과에 가니까 당뇨 합병증이다 이래가 눈물이 나고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냥 허리가 막 찢어지니 이래 무엇인가 이래 막 이래 찢어내는 것처럼 이래 아팠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거리고요. 그다음에 책을 보고 이러면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오래 보면 이제 눈물이 좀 나고 근데 뻑뻑해요. 그리고 모래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같은 몸을 지녔더라도 체질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각자가 겪는 증상이 다르며 신체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해 치료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을 사상체질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사상체질의학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영양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은 오장부고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장부에서 만든 에너지를 눈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팔다리가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무에 비하자면 뿌리에 해당됩니다. 이 사상의학은 어떤 의학이냐면 오장부를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오장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눈이나 머리나 허리로 보내서 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장부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약한 장기가 있고 부족한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체질마다 다른데 사상의학에서는 각 체질마다 가장 약하고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서 그걸 보충을 해줘서, 그러니까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각 눈이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머리라든지 그쪽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그 부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병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사상의학에서는 그 침법은 없고 약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 사상정침은 체질에 맞는 침법을 저희가 개발해서 체질에 따라서 뭐 태음인은 태음인 침법이 따로 있고 소양인 소양인 침법이 따로 있고 그렇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상의학에서 아까 처음 말했듯이 부족한 장기를 찾아서 그 장기를 튼튼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침법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가장 약한 장기를 찾아내서 그 장기를 보호하는 혈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혈자리를 놓아서 오장부를 좋게 하는 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부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면서 그리고 체력이 많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 사람이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간이 좋아졌는지 심장이 좋아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뭐냐면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체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정침의 가장 좋은 점은 한 약을 안 먹더라도 침만 맞아도 체력이 좋아지고 피곤하게 많이 좋아집니다.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포근한 목요일 아침, 오늘도 1등으로 병원을 찾은 신현재 할아버지. 80세라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지만 고혈압과 당뇨뿐만 아니라 2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합병증으로 눈까지 나빠져 실명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올 당시에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었고 왼쪽 눈은 혈관이 두 줄이 터져가지고 내가 가던 병원에서는 대책이 없고, 그래서 우연히 봐가지고 이제 이리로 왔지. 저 안과에 가니까 당뇨 합병증이다 이래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늦출 필요가 없이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보름쯤 뒤에 오른쪽 눈이 눈물이 나고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가 다시 안과에 가가지고 이렇다 하니까 혈관이 막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이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한 거니까
사진도 못 찍고 손을 못 대겠다. 이래가 이건 포기를 했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지. 그 다음날 원장님 보시더만은 바로 치료를 안 하면은 위험한 상태니까 치료를 하자. 그래야 지금 치료를 한 겁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그 10월달에 오셨잖아요. 네,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훨씬 좋지요. 훨씬 좋죠 아버님. 한쪽 눈은 많이 맑아지신 거죠 처음보다. 아, 이게 뭐 깨끗하지. 옛날에 많이 침침했었죠 아버님. 네, 그리고 피곤한 거 많이 줄었습니까? 피곤한 것도 별로 안 느낍니다. 이거 당뇨 좀 어떠세요? 당뇨 수치는 뭐 100 안팎이니까 안팎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인슐린 주사를 좀 많이 낮추셨죠? 예, 낮췄습니다. 맨 낮췄고. 처음에는 예. 단위가 16단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여기 처음 올 때쯤 됐을 때는 14였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여기서 저 주는 한약제 그걸 뭐 한 보름쯤 먹으니까 현재는 10으로 뭐 충분히 그렇죠. 조절 잘 되죠 아버님.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안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버님. 아직까지 뭐 당뇨가 많이 남아 있지만 내 몸에서 혈당 조절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널뛰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아버님. 아직 한 5개월밖에 치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아버님. 예, 잘 봐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분은 당뇨병성 망막변종으로 내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당뇨병만 많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심근경색도 있으셔가지고 2022년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때 합병적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오셨는데 오른쪽 눈은 지금 거의 실명 상태로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 눈만 좀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 당연히 당뇨도 엄청나게 심해서 당뇨 약으로는 안 돼서 당뇨 주사를 맞고 계신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당뇨 약을 안 먹고 주사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장 기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신장 투숙 직전으로 오셨고 병원에서는 한 52% 좀 남아 있었다. 한마디로 오장부가 너무 안 좋은 눈도 눈이지만 오장부가 너무 안 좋아서 눈이 정말 안 좋은 케이스셨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 합병증 중 하나로 눈에 있는 망막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어 생기게 되는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며 망막의 신경 조직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당뇨병성 망막변증은 실명되는 원인이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눈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양은 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예를 들어 60밖에 안 되는 병이 드는데 당연히 오장부가 나빠지는 병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를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당뇨병 환자들이 눈으로 영양 공급이 다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장부에서 눈으로 영양을 보내줄 때 여러 군데에 보내주는데 가장 우리 눈에서 중요한 곳이 망막 쪽입니다. 근데 특히 이 망막 쪽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지면 당뇨병성 망막병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망막은 우리 눈에서 제일 중요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세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황반이라든지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눈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분은 눈을 치료한 게 아니고 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장을 좋게 해서 당뇨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시력을 어느 정도 되돌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그러니까 정말 사상의학으로 치료했을 때 정말 많은 득을 보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상의학을 뭘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이 남아도는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B, C, D라는 에너지가 남아돈다면 이 남아도는 B, C, D는 독이 됩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자기가 어떠한 에너지가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게 없으니까 피곤하고 영양 공급이 안 돼 보니까 세포가 죽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 쪽에도 나중에 심해 손발이 썩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얘들이 썩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의학은 제일 중요한 게 음식으로 고치는데 세상에 음식 가려 먹는 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을 때 맛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BCD 몸에 안 좋은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간을 하지 않습니까? 설탕 꼭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약은 뭐냐면 한약을 맛은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만 생각하는 음식이에요.
한약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밥 먹기 전에 먹여요. 당뇨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약으로 섭취를 하고 평소에 먹는 음식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내고 몸에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상 정침 치료를 받는 신현재 할아버지. 당뇨 합병증으로 발병한 당뇨 망막 병증은 꾸준한 사상 정침 치료와 체질식 한약으로 증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노력,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할아버지의 마음과 김정희 원장의 신념이 잘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많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여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니까. 입원을 좀 오래 해가지고 몸도 뭐 근육이 다 줄어드는가, 걷는 것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게 거진 지금 회복 많이 된 상태입니다. 원장님이 주는 한약을 먹었는데 보름 만에 핏줄 2개 중에 하나가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는 눈은 맑아져 있는 상태에 이 약 효과가 뭐 딴 부분까지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일을 해도 안 터지고 뭐 아주 단단해진 것 같아요. 뭐 불편한 거는 뭐 한쪽이 안 보이니까 좀 사물이 중심이 좀 안 잡히는 정도지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조견 할머니는 최근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져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우울증까지 심해져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걸음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냥 허리가 막 찢어지니 이래 무엇인가 이래 막 이래 찢어내는 것처럼 이래 아팠습니다. 10년을 약을 복용했고요. 한 1년은 진통 주사, 통증 주사로 견뎠습니다. 아,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이제 이 아픔을 내가 갖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포기를 하고 이래 살았는데 언니가 눈이 안 좋아서 치료를 여기 병원에 다녔는데 내가 이제 괴로워하니까 같이 그럼 니도 거기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온 지가 한 4개월 됐죠, 어머니? 네, 네. 허리는 처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지. 좀 많이 편해지셨죠? 예, 예. 땡기는 것도 좀 많이 괜찮으셨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피곤한 거는 처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피곤한 것도 이제 좀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죠? 가끔 몸에 컨디션 안 좋을 때도 그렇죠. 있지만, 예, 예. 그 확률이 좋아진 거 쪽으로 가고 있죠. 눈 건조한 거, 눈도 좀 맑아진 느낌이 예, 듭니까? 눈도 뭐, 그렇죠. 제가 덤으로 이거 눈도 좀 좋게 했습니다. 예, 예, 왜냐면 감사합니다. 오장부가 좋아지면 예, 허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 전체가 다 좋아지는데 예, 눈도 같이 감사합니다. 느끼거든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우울한 건 좀 어때요? 요즘에 기분은 좀 어때요? 좀 많이 우울한 거는 좀 예, 있게 되죠. 예전보다 좀 낫죠, 그래도 기분이 예, 좋아졌죠. 예. 알겠습니다. 맥을 잠시 볼게요. 맥도 처음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어머니. 네. 예. 제가 그때 처음 말했듯이 네, 요 허리 자체를 네.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 예, 예, 그때 제가 처음 말했듯이 저희는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허리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허리가 튼튼해지려면 오장부가 좋아져야 되고 오장부가 좋아지면 허리뿐만이 아니라 눈도 많이 더 맑아질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잘 봐드릴게요. 예, 예, 지금처럼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건 없어요, 어머니? 예, 뭐 없습니다. 하여튼 없어요? 지금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은. 알겠습니다. 예,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셔서 허리 협착증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도 많이 저린 경우셨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피로감도 많으셨고 눈도 좀 침침하셨고 그다음 우울증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허리는 뭐 대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뼈 근육 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뼈 근육 인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양분을 허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허리에 보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허리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60만 가면 허리에는 뼈 근육 인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만드는 게 뭐냐면 허리를 일부러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씁니까 안 씁니까? 허리를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럼 허리를 안 쓰게 되면 허리가 에너지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될 시간을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장부만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무조건 허리로 영향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튼튼해지는 만큼 아픈 게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당연히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허리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눈으로 가는 영양도 증가되기 때문에 눈도 맑아지게 되고 필요한 것도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분은 일단 오장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상 정침으로 계속 치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장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눈도 같이 맑아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약침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추나를 같이 좀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허리를 맞춰주고 추나로 그리고 약침으로 허리에 영양을 직접적으로 공급시켜주고 사상 정침으로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허리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견 할머니의 첫 치료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상 정침입니다. 만성 피로와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의 체질에 맞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사상 정침 치료와 함께 오래된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약침 치료도 진행됩니다. 최근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는 통증이 있었지만 약침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져 조우견 할머니는 이 치료를 빠지지 않고 받는다고 합니다. 추나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직접 손으로 틀어진 골격을 맞춰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우견 할머니는 한의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젠 살아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고 하네요. 치료받고는 진짜 이 원장님한테 내가 감사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래 진통도 막 거의 없어질 정도로 막 한 60, 70%가 좋아졌다고 보면은 되거든요. 예, 걷는 것도 이제 뛸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근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랑 이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이제 소원입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대성 씨는 안구 건조증으로 오랫동안 한의원을 다닌 단골 환자입니다. 이곳을 다닌 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계속되는 안과 질환으로 책을 보는 것도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눈을 깜빡거리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이러면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오래 보면 이제 눈물이 좀 나고, 근데 뻑뻑해요. 그리고 모래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물감, 뭐 모래가 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돌리고 뜨고 이럴 때 좀 엄청 뻑뻑했어요. 예, 안과에서 진료 받았죠. 알레르기성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한테 안구 건조증이다 이렇게 해서 줬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와서 소문을 듣고 이제 와서 와이프가 다녀보고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그 허리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보다는 제가 더 이렇게 괜찮았던 거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많이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우선 숙면을 취하고요. 예, 예. 체력은 많이 좋아요. 집중력도 좋고. 수업할 때 편하시죠? 예, 편해요. 편하시죠? 그러니까 기운이 좋으니까 건강하니까 예, 잘 예. 웃어요, 제가. 예, 예. 잘 웃고 예, 예. 좀 긍정적으로 예, 예. 애들 대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생겨서 예.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체력이 거의 안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렇죠. 체력이 오히려 좀 더 좋아졌죠. 예, 좋아지고
잠을 잘 자니까 예, 예. 아침 먹고 나면 잠도 잘 자고 무엇보다도 식욕도 괜찮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이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늘는 거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상의학은 이 부족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 없더라도 네. 꾸준히 와서 음식 가려 먹고 한 번씩 침 맞아주면 예.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 내원하신 게 안구건조증으로 2014년도에 내원하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수님이신데 수업하실 때 눈이 너무 아프셔서 내원하셨는데 이분도 당연히 사상의학으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건조증을 좋게 했습니다. 자,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간단한 병이에요. 우리 눈에 보면 눈물샘과 기름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샘과 기름샘에서 눈물이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이 분비 안 되는 게 안구건조증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면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고 기름샘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려면 그 모든 재료가 어디 있냐면 다 오장부에 있습니다. 즉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오장부가 좋아지면 즉각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침으로 먼저 체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에 해당되는 약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오장부가 좋아져서 눈도 좋아졌지만 당연히 이분이 10년이 지나도 계속 오시거든요.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장부를 좋게 했을 때 이분이 눈만 좋아진 게 아니라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꼭 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과로라든지 해내서 피곤해진 것 증상들을 정말 자기 관리하는데 이 사상의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에너지, 내가 타고났을 때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시켜주는 게 사상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처음 한의원을 찾았던 대성 씨. 이제는 체력 유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상 정침 치료를 받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한의원을 다니면서 체질까지 좋아져 강의하는 시간마저 너무나 즐겁다고 하네요. 예, 그냥 체력이 좋아지니까 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오죠. 저는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이물감 이게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침을 맞아도 크게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았는데 한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눈에 이물감도 없어지고 특히 이제 침을 제가 맞을 때는 엄청 편해져요. 약도 같이 병행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졌죠. 우리 애도 저하고 정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봄 되면 이제 여기 한약을 짓고 있는데 저처럼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해가지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자, 일단은 저희는 안구건조증이든 당뇨병성 망막변증이든 디스크든 간에 저희는 오장부를 치료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오장부는 뿌리고 이런 눈이라든지 뭐 머리, 뇌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다 가지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런데 뿌리가 병이 들면 가지 하나만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가 병이 들지 않습니까? 이 경우 만약에 사상의학처럼 뿌리를 볼 수가 있으면 가지는 그대로 두고 뿌리 하나만 좋게 만들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상의학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이 사상의학이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오장부 자체를 균형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건강해지고 인간 자체가 에너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매일같이 경쟁하고 감정 소비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질환들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겨우내 추웠던 날씨가 풀리고 푸르름이 가득한 봄이 되자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며 움직이는 관절인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무릎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년 전에 무릎에 물 차고 자고 나면 막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전기가 이래 들어가면 찍찍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청소 같은 거라든지 뭐 물건 조금만 들어도 막 힘이 없고 계단을 못 오른다든지. 뼈하고 마주치니까 이 다리가 다 이 허벅지부터 골반부터 시작해 다 아픈 거예요. 걷는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인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하중까지 견디고 있어 다른 관절들보다 퇴행 속도가 빠른 만큼 노화도 빨리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해 연골이 다르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건강한 관절을 보존하는 로봇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진원, 정일권 원장과 로봇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관절염은 통증 완화 및 염증 감소를 목표로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과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피하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근력 강화,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 등이 도움이 되겠으며, 단계가 진행을 한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연골 보호제를 약물 그리고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가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말기 관절염보다는 중기 관절염 환자에 주로 효과가 있는 시술이라 하겠습니다. 말기가 되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혹은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일반 인공관절 수술 방법은 의사의 눈에 의존해서 진행되었고, 또 9세대 로봇 인공관절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고유의 인대 밸런스를 반영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차세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3차원으로 변환된 환자 맞춤형 정보를 가지고 이전 수술 방법에서는 시도가 불가능했던 1mm 1도 이하의 정밀함을 얻을 수 있으며, 수술 중 환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인대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전체 인공관절보다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점과 결국 언젠가는 다시 전체 인공관절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인데요. 부분 치환술과 전체 치환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상 부분을 보존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치환을 한다는 점이고요. 수술 시에 최소한의 절개와 골절삭으로 수술 후 통증 감소, 빠른 재활과 조기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로봇에 맞춰서 제작된 전용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치환술만큼 인공관절을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가 시작되는 곳. 바로 이곳은 김영환 아버님이 입원하고 있는 병동입니다. 새벽부터 바쁘게 병실을 다니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부터 일찍 잠에서 깬 환자까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기만 한데요. 오늘 수술을 앞둔 김영환 아버님은 차분하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 이제는 마음이 편한가 봅니다. 그런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너무 고르게 해가지고 한 2년 전에 무릎에 물 차고 물 빼내고 또 연골 주사 맞고 한 서너 번 맞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관절 영양제 좀 먹고 하다 보니까는 뭐 통증은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자고나면 막 이거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 친구가 추천을 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거든요. 걱정이 되긴 되는데 그리 불안하진 않아요. 원장님도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딴딴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간호원들 친절하고 간호원들도 참 조사 같은 것도 잘 해주고 하더라고요. 친절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유, 잘 주무셨습니까? 아, 예. 예. 이제 곧 수술방에 내려가실 거거든요. 아, 예. 예,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까 네, 예. 마음 편하게 계시고 예. 나중에 수술방에서 밑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우유도 마치 합니까? 우유 저희가 살짝 재워드릴 겁니다. 찾아갈게요. 예, 너무 불안하시지 않도록 예, 편하게 그렇게 다 신경 쓰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74세 남자 환자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매우 휘어진 상태로 안쪽 관절 간격이 완전히 소실된 관절염 말기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경골이 많이 휘어져 있어서 일반 인공관절 수술로 교정을 하기에 정확함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을 계획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퇴행성 말기 상태로 너무 오랜 기간 지내셨기 때문에 바깥쪽 인대의 균형이 너무 느슨해져서 실제 걸을 때 다리가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환자 맞춤형 정보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얻은 사진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수술 전에 환자에게 가장 정확한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구하고 적절한 정렬을 수술 전에 먼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나고 곧 수술실로 내려갈 김영환 아버님.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은 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오늘 수술 후에는 모두가 다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로봇 인공관절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서 준비한 3차원 자료를 가지고 환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이에 가장 적합한 환자에게 맞는 인공관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손상된 관절 부위만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인데요. 먼저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손상된 부분을 제거한 후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오늘은 로봇 부분 치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D CT를 기반으로 얻은 환자 무릎 정보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한 수술 계획을 수립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 중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무릎을 구부리고 펴볼 수 있어 인대 균형과 다리축을 균일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수술 전에 계획하고 설명드렸던 대로 아주 만족스럽게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이후 감염이나 혈종, 금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염증 수치 검사와 함께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술 직후 척추 마취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침상 안정이 필요하겠고 척추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침상에서 잘 안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환자의 회복 정도에 맞추어서 무릎 구부리기, 걷기, 보행 재활 및 도수 치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님이 이제 중국에 있는데 뭐 여행도 다니고 그냥 너를 이제 보내야죠. 뭐 거기 있습니까? 내 나이에 뭐 노가다 하이를 다닐 수도 없고 자식들 좀 도와주고 하니까는 그때를 좀 건강하게 좀 지내는 게 좋죠. 점심시간이지만 수술실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강진원 원장에게 중요한 날인데요. 이곳 병원이 외부 의료진들에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선정돼
교수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하는 날만 되면 점심도 거르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진지한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면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로봇 인공관절로 불리는 로봇 장비를 도입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작년에 서울 소재 의생명과학연구소에서 전국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카데바를 이용한 로봇 인공관절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부산, 울산, 경남 선생님들에게도 로봇 인공관절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에 의해서 혼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도의사의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그리고 수술 전, 수술 중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또 토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 또한 도움이 되는 좋은 피드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도를 열심히 걷고 있는 경숙 씨는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몇 달 전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힌 후 계속된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경숙 씨. 그래도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것을 보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씩은 직장생활 한 직장에 30년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은 아팠어요. 아파도 막 파스부침이 났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 설 한 열흘 전에 거실에서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설에 또 뭐 애들도 오고 하니까 음식은 해야 되고 해서 또 그냥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설 지나고 나서로 이제 여기 오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기가 이래 들어가면 찍찍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청소 같은 거라든지 뭐 물건 조금만 들어도 막 힘이 없고 계단을 못 오른다든지. 아유, 내려오셨습니다. 수술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예. 지내시기는 좀 어떠세요? 되게 편하죠. 이제는 전에 같이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자, 지금 사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수술 전에 이렇게 안쪽이 많이 닳아서 예. 닳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약간 다리가 이렇게 밑이 조금 흰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고, 예, 수술 후에 관절 간격이 아주 잘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면, 측면 사진에서 아주 좋은 상태라 예, 열심히 재활하시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예. 제가요 지금 김해 동생 꽃농장에 가야 돼서 자전거를 타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셔야 되는구나. 예, 예. 네네. 그러면 그는 이 수술하고 어느 정도 돼 갖고 탈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이 근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의 인공관절 수술은 근육을 바꾸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근력의 차이가 좀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재활하는 속도 그리고 걷는 정도가 예. 아주 좋기 때문에 퇴원 후에 예. 자전거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예. 특히 실내 자전거 정도부터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가면 자전거를 조금씩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예. 다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5세 여자 환자로 좌측 설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2월부터는 걷기가 불편하고 보행이 힘들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상태로 외래로 내원하셨고요. 촬영한 엑스레이를 보면 외측은 관절 간격이 유지가 어느 정도 되나 내측 관절 간격이 소실된 상태로 관절염 3기 상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관절의 내측이나 외측 등 일부분에서 손상이 되고 점차 범위와 손상 정도가 확대됩니다.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은 말 그대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 파괴된 부분만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최소로 절개를 하고 그 부분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내반 변형, 오다리가 너무 심한 경우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설관절에 내반 변형이 너무 심한 경우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만으로는 휜 정도를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저희 병원에서 재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50세 후반의 환자인데요. 좌측의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우측은 7년 전에 타원에서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경골의 내반, 즉 오다리가 밑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관절 축이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쪽을 계속 체중이 실리다 보면 이 인공관절이 조기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응급실로 내원하시게 됐는데요. 이 관절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이 파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분 인공관절이. 이런 경우 저희 쪽에서 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재치환술을 해드렸는데요. 보다시피 부분 인공관절은 휜 정도를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다리, 다리의 휨이 너무 진행한 경우는 적합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김경숙 환자는 수술 후 2주가 경과한 상황입니다. 수술 전 내측 관절 간격이 소실된 사진에서 수술 후 내측 관절 간격이 아주 잘 유지되는 모습이 관찰되고요. 정면, 측면 엑스레이에서 좋은 정렬 상태와 아주 이상적인 인공관절의 위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각도, 위치, 정렬 상태를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경골 측 보형물과 대퇴 쪽 임플란트의 위치를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재활치료센터로 이동한 김경숙 어머니.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요즘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인공관절이 자리를 잘 잡고 신체가 적응하기 위해서 관절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절 주위의 근력을 단단하게 잡아주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통증은 전혀 없죠. 저 넘어지 갖고 오기 전까지 약간 찌릿찌릿한 거 있었던 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걸 떼도 걸을 수 있다는 거. 첫째는 걸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손녀딸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걸 더 열심히 해갖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김에 가서는 농장도 좀 도와주고 일꾼이 없으니까 전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막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꼭또 보면서 그래 일도 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애들만 잘 크고 뭐 이때까지 이거만큼 살았는데 이제 딸이 이거 해줬으니까 관광도 많이 가야 되겠고 예. 애들도 잘 봐줘야 되겠고 그래요. 오늘 수술을 앞둔 김지희 씨는 2년 전부터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수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이 되는지 얼굴이 계속 굳어 있습니다. 식당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 이제 일을 너무 많이 움직이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한 2년 전부터 안 좋았어요. 뼈하고 마주치니까 이 다리가 다 이 허벅지부터 골반부터 시작해 다 아픈 거예요. 걷는 자체가 힘들어요. 걷다가 좀 쉬고 또 주방에서 조금 한 30분 정도 하다 보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또 좀 잠깐 하고 이렇게 한 2년을 했던 것 같아요. 가봤죠. 스테로이드 맞고 또 좋은 거 스테로이드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한 번 맞는데 한 7만 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10번도 맞았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섭죠. 떨리고 무서운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예. 환자분께서는 일단 엑스레이를 보니까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연골이 많이 좀 협소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이제 단계를 따지자면 한 3단계 정도 진행된 상태고, 나이가 사실 62세시라 가지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우리가 3단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돼야지 하고, 다리가 만약에 O자가 심했다면은 저희가 이제 교정 절골술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O자 다리는 아니시더라고요. 다리 자체가 많이 휘어져 있는 그런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하고 저희도 주사도 좀 줘보고 물리 치료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많이 달아있는 안쪽 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안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분 치안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달아있는 보통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측 부분에 있는 많이 달아있는 부분에 대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거고, 전치환술이라는 거는 내측 외측 모두 다 치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많이 좁아져 있었고 MR을 보니까 이렇게 관절이 달아있는 소견이 보여서 반치환술을 할 예정입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인공관절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은 많이 발달돼서 뭐 10년, 20년, 길게는 30년도 사용하지만은 아무래도 젊고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인공관절이 닳게 돼 있고, 닳으면 결국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2차적인 수술을 할 때 아무래도 반치환술을 하면 전치환술로 할 때 수술의 좀 용이성, 2차 수술 후에도 환자가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치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치환술 후 전치환술을 한다면은 처음 전치환술을 하는 거와 비슷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젊고 좀 활동적인 그런 분들은 관절이 많이 상했을 때 오히려 반치환술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술실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지희 씨가 받는 수술은 로봇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인데요. 무릎 내측 부위 관절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부분 치환술에 로봇 기술을 접목해 정확도를 높인 수술입니다. 로봇을 활용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한 수치를 보며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삽입하고 인대 균형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관절을 최대한 살린 만큼 구부리고 펴는 운동 기능도 훨씬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수술은 계획된 대로 잘 끝났습니다.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반치환술을 한 상태고, 저희가 계획된 대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었고, 보통 수술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재활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릎을 굽히고 피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바로 걷는 연습 시작해서 환자가 한 2주 정도 돼서 퇴원할 때는 걸어서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릎 수술 잘 받아서 완치되면 이제 건강한 몸으로 딸하고 일본 여행도 좀 가고 호주도 좀 가고 좀 많이 다니고 싶어요. 국내 여행도 다닐 곳이 많은데 많이 다니고 싶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무릎 관절 건강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여러 질환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AI와 로봇의 시대에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을 위해 저희 병원과 의료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변화하는 신체로 인해 우리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